솔직히 브라질이라는 나라 너무 뭐 삼바의 나라, 그렇죠. 열정적인 네. 축구 잘하고 이런 거 네. 알겠는데 네.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 맞아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할 것 뉴스들을 같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브라질 국채 현재 투자 수익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네. 무려 연 14%. 거기에다가 이게 전부 비과세예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싼 가격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지금 브라질 국채는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도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들어보니까 브라질 국채가 주제라고 하던데요. 네, 날씨만큼이나 뜨겁고 열정적인 나라 브라질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브라질 국채가 국채 투자자들 분들한테는 되게 핫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다른 국채랑 뭐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국채 또는 뭐 해외 채권에 관심을 가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해외 국채하면 어느 나라 국채가 먼저 딱 떠오르세요? 미국. 그렇죠. 미국 국채죠. 그런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보다도 브라질 국채 투자하는 투자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미국 국채가 하도 핫하기 때문인데 네. 그에 못지않게 브라질 국채도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투자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쌤이 씨?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그렇죠. 예. 브라질 국채 현재 투자 수익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무려 연 14%. 거기에다가 두 번째 더 놀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전부 비과세예요. 왜요? 좀 이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브라질이라는 나라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쌤이 씨도 머릿속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솔직히 브라질이라는 나라 너무 뭐 삼바의 나라, 그렇죠. 열정적인 네. 축구 잘하고 이런 거 알겠는데 네.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 맞아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할 것 뉴스들을 같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몇 년 전 얘기고요. 지금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 제가 이런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브라질이란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은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먼저 브라질이란 나라의 면적이 네. 엄청 크다는 건 아시죠? 엄청 크죠. 세계 5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또 어마어마한 뭐가 묻혀 있겠어요? 자원이. 그렇죠.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구는 2억 명이 넘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뭐 5천만 정도니까 4배, 세계 와우. 7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총소득은 무려 세계 4위입니다. 그 다음에 GDP, 생산. 네. 생산은 세계 9위.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네.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정화됐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14%의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국채 수익률 한 2%대 그리고 미국도 한 4%대 물론 이제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브라질하고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멕시코의 국채 수익률이 한 8%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6%대 그다음에 인도도 6%대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표면 금리 즉 2% 드릴게요라고 그 채권에 딱 찍혀 있는 게 연 10%예요. 정확하게는 6개월마다 4.88%를 드리는데 자, 요거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10% 채권인데 내 수익률이 14%라고? 이거는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국채가 지금 5%예요. 찍혀 있어요. 5% 줄게요. 그런데 이거를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5% 줄게요 하는 이 국채가 예를 들면 10,000원짜리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일을 하겠죠. 그렇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예를 들면 9,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9,000원을 내고도 10,000원에 5%를 받으니까 수익률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뉴스를 보시다 보면 브라질 국채 수익률은 연 10%인데 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채의 표면 금리라고 하듯이 거기에 딱 찍혀 있는 건 10%인데 지금은 이 브라질 국채가 좀 세일 중이에요.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4%대로 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14%가 나온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일을 하면 할수록 더 수익은 더 높아질 수도 높아지겠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만 네. 지금 정도면 충분히 싼 가격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요? 라는 게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국채는 사야 될 때가 아닌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때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브라질 국채가 아까 또 비과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브라질 국채의 세금 구조가 뭔가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브라질 국제의 가장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채권에 투자하면 두 가지 세금 낼 일이 생겨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채권에서는 뭐가 나오죠? 꼬박꼬박 그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자에 대한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이자, 소득세. 소득세. 오케이.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뭐가 나오죠? 배당. 배당. 그러니까 무슨 소득세? 배당 소득세. 채권에서는 이자가 나오니까 이자 소득세.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채권을 아까 브라질 채권은 지금 어떻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싸게 살 수 싸게 있어요. 살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싸게 샀다가 나중에 채권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세미도. 네, 네. 그러면 요거를 비싸게 팔았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자랑 관계없이 내가 예를 들면 6천만 원에 샀다가 8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채권 매매 차익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이 두 가지. 그런데 1991년일 거예요. 네. 그때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네. 조세 협약을 맺었어요. 뭐라고 맺었냐? 야, 한국 투자자들이 브라질 국채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네. 우리 세금 매기지 말고 브라질 사람도 한국 국채 사면은 세금 안 매길게. 이런 협약을 맺은 거예요. 국제 조세 협약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국채를 사든 미국 국채를 사든 어느 나라 국채를 사도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유독 어느 나라만? 브라질만 그 높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일단 요거 너무 좋죠. 네. 자, 두 번째. 요새 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대주주가 네.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면 역시 무슨 세금을 내야 되냐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내가 해외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았어요. 그럼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주식 양도소득세. 네. 그렇죠. 채권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뭐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요. 네.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세금이 없어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꼭 브라질 국채가 아니더라도 네. 모든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자에 세금 안 내죠. 네. 싸게 샀다 비싸게 판 국채에 대해서 세금 안 내죠. 네. 여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는 어차피 요 두 가지 수익이 발생하는데 네. 해외 채권을 사면은 한 가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수익이 생겨요. 환차익. 맞아요. 환차익. 그러니까 혹시 미국은 달러가 통하잖아요. 그렇죠? 브라질. 자, 공부해왔죠. 그렇군요. 뭐죠? 헤알화. 맞습니다. 헤알화가 네. 1헤알화당 얼마냐라는 거 요거 지금 한 250원에서 26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에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알화가 400원이 됐어요. 그럼 엄청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도 내가 돈을 벌겠죠. 네. 이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여행 갈 때 네. 달러를 만 달러 환전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가서 이제 뭐 쓰는데 펑펑 안 쓰고 카드 쓰고 이러다가 많이 남겨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왔더니 달러가 그 사이 왕창 오른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환전을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번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 냈나요? 안 안 내죠. 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트리플 비과세다. 그러네요. 트리플 비과세. 네. 뭐뭐뭐. 한번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꼬박꼬박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 소득세 비과세. 그다음에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죠.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서 내가 수익을 보는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죠. 그래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 트리플 비과세를 누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으면 다 샀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이게요? 좀 위험 요소가 있겠죠, 분명히. 물론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위험 요소 이자. 이자는 최소한 몇 퍼센트는 보장돼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거는 브라질 정부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지급은 할 거예요. 두 번째, 채권 매매 차익. 즉 채권 가격의 문제인데 지금은 채권 가격은 어떻다 그랬어요? 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기까지 가면은 무조건 원금은 주죠. 네. 그럼 돈을 벌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팔고 싶을 때 채권 가격이 더 하락하면 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내가 뭐만 지키면 그 리스크를 없앨 수 있어요? 만기만. 그렇죠. 만기까지 가면은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제일 힘든 거예요. 환차익이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 이 헤아라 환율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달러처럼 강한 통화가 아니에요. 아, 완전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우리나라 원화보다도 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헤아라 환율 제일 높았을 때가 얼마였냐면 699원인 적도 있었어요. 699원.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아까 얼마라 그랬죠? 250원. 와. 그러면 거의 한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국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꽤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사셔가지고. 이율도 높고 비과세고 네. 다 좋은데 뭐가 문제다? 헤아라. 맞아요. 헤아라. 그래서 이 헤아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변동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헤아라가 내려가기만 하면은 그게 위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원 밑으로 빠졌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250, 60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환차익이 난 거예요. 변동성은 크지만 이게 나한테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냐면 6개월마다 이자를 몇 퍼센트씩 준다고요? 대략 4.88, 뭐 한 5%라고 가정할게요. 네네. 이 이자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더 넣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거는 헤아라 환율이 어떨 때 걱정이에요?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네. 또 채권 가격이 어떤 게 걱정이에요? 더 떨어질까 싸지면. 봐. 네. 그런데 5%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싸진 헤아라, 싸진 채권을 내가 사면 쉽게 말해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겠죠. 우리말로 물타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 물타기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면 네. 자, 5%씩 10년, 그러니까 보통 10년 국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데 5%씩 20번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게 총 이자만 원금과 비슷하네요. 거의 아, 똑같죠. 네. 예. 그러니까 거의 내 투자 원금만큼을 재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조언드리고 싶은 게 브라질 국채 투자할 때는 내가 이자는 찾자마자 바로바로 재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리스크들을 확 줄일 수 있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부사장님 이왕 국채 투자하는 거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하는 게 뭔가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제가 브라질 국채를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그런 네네네. 건지 이렇게 불안해도. 그러면 일단 제가 불안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만약에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야, 한국 불안해. IMF 봐봐. 얘네 망할 뻔했잖아. 그러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좀 웃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브라질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야, 브라질 불안해 하면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IMF 때를 생각해 보면 뭐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달러가. 맞아요. 네. 그런데 외환이 부족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이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브라질이 외환 보유액이 가장 커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그 디폴트 위험, 그러니까 국가 부도의 리스크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질 국채 그 시장 규모가 중남미의 모든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브라질 국채 규모가 시장 규모가 커요. 그만큼 유동성도 좀 확보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하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은 그러면 나눠서 해보자. 나눠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250만 원씩 4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시점을 좀 나눠서 해보면 그래도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브라질 국채는 딱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예금 대신하겠다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죠. 하지만 내가 주식 대신하겠다 하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적고 리스크는 적으니까 요 중간쯤. 그래서 보통 이런 채권들은 이제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금리는 높지만 변동성도 좀 큰 채권.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예금이나 미국 국채, 한국 국채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금리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중간쯤에 있는 뭐 중위험 중수익 뭐 그 정도의 상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브라질 국채에 조금 발을 담가볼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ETF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직접적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브라질 국채의 유리한 포인트는 트리플 뭐라 그랬죠? 비과세. 근데 이 트리플 비과세를 누리려면 네. 직접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브라질 국채를 사서 하면은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예요. 네. 그런데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다른 금융 상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자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어머나?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접 해야 되겠죠. 네. 자, 채권 매매 차익도 뭐라 그랬어요? 세금 안 매긴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펀드에서 브라질 국채 채권 매매 차익을 거두면 과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이 단순히 높다 플러스 비과세 때문에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비과세가 깨져버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브라질 국채를 직접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살 게 너무 많거든요. ETF도 사야 되지. 금도 사야 되지, 뭐 이 브라질 국채도 사고 미국 국채도 사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네네. 비중은 어느 정도로 넣을까요? 저는 보통 브라질 국채를 처음 접하시는 분에게는 네. 뭐 5분의 1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20%, 요 정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 내가 미국 국채든 이런 국채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다면 네. 저는 한 33%까지도 한 3분의 1 정도까지도 브라질 국채를 투자할 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안정이 돼 있고 금리도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을 했고 또 그 브라질의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가 오를 때까지 올라서 이제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견해예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을 꼭 지킨다면 저랑 약속한 거. 다시 이자가 재투자. 나오면 재투자한다는 약속만 지킨다면 20%에서 33% 정도까지는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선 꽤 많이 비중을 잡는 것 같거든요. 브라질 국채로만 20에서 네네. 33% 네네. 정도면 지금 사면 돼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10% 이자 준다는 거는 왔다 갔다 하겠어요? 고정이겠어요? 고정이죠. 그럼 이제 봐야 될 게 국채 가격이죠. 가격은 지금 뭐 충분히 싼 상태지만 만약에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나중이 좋겠지만 지금도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렴한 상태고요. 이제 정말 제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뭐라고요? 헤아라. 그렇죠. 네. 헤아라 환율. 그런데 헤아라 환율 그래프를 한번 쭉 놓고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채권 가격과 헤아라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재투자한다 라고 보면은 지금 투자하셔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관세나 이런 거에 부담 영향은 좀 그게 놀라운 게 우리가 보기에는 남미 나라들은 다 미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브라질이 미국 의존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미국한테 개기는 거예요. 미국한테 못 개기는 나라가 멕시코. 멕시코는 딱 붙어 있어서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지금 두 나라가 미국한테 개기는데 중국 빼고 인도하고 브라질이 미국 무역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브라질은 지금 누구한테 솔직히 더 붙어 있냐면 중국한테. 미국한테 못 보여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도는 지금 왜 개개냐면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 원유 사지 마 이랬는데 인도가 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미국이 지금 모디 총리를 되게 안 좋게 보지만 인도도 미국에 수출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개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한테 수출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럼 인도랑 브라질은 또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내수경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의 나라죠. 네. 인도는 내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수출을 엄청 적게 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그 사이즈가 크니까 인도가 세계 5등이에요. 그런데 엄청 큰데 대부분이 내수예요. 얘네는 14억 인구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개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많고 땅이 큰 나라가 편한 거예요. 살기에는. 마지막으로 퀴즈 또 가져오셨다면서요? 네네. 어렵지 않은 퀴즈입니다. 네. 자, 브라질 국채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 소득세 15.4% 내셔야 되고요. 최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49.5%까지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네. 트리플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브라질 국채. 네. 트리플이라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쉽네요. 첫 번째. 이자 소득세, 그렇죠. 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그렇죠. 두 번째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네. 세 번째는 환차익.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모두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그래서 트리플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브라질 국채가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부사장님께서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브라질이란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미안하고요. 그리고 제가 브라질 국채를 한번 정말 알아보려고 네,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서 돈 벌어서 네. 열정의 나라 브라질로 한번 놀러 가셔서 축구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삼바 축제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내년에 축구 중남미 축구 하잖아요. 그러네요. 보고 내려갔다 올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